안녕하세요. 자유민주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15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날 펼쳐지는 국회의원 선거, 총선. 4.15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오는 4월 15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사실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는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의 위성 세력과 함께 과반 이상을 가져가면 지난 3년 문재인 정권은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좌파 독재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파가 과반수 이상을 획득을 하면 지난 3년간의 이 좌파의 경제 실정과 또한 안보 실정과 외교 안보 실정과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조금 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대선에서 우리 우파의 대통령을 탄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지사를 경험하였던 김문수 씨는 요즘에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와 함께 대대적인 우파 애국운동을 벌이고 있죠. 그는 20년 넘게 좌파에 매몰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최근에 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50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은 이미 종북 주사파와 좌파 연합에 넘어가고 말았다. 4월 15일 총선과 그 다음 대선은 문재인 플러스 김정은의 남북 주사파 연대 세력과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혈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인 김문수 씨는 아마도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실제 우리나라에 그런 세력의 존재감이 계속 흐려져 오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은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응집력 면에 비해서 이 좌파에 비해서 엄청 약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좌파들은 똘똘 뭉쳤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하에 선거법과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라는 나라의 틀을 아예 불법적으로 아예 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것도 헌법에 위반되는 선거법, 헌법에 위반되는 공수처법을 제1야당의 합의도 없이 무조건 날치기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는 자축의 광란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4+1만 되면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독재 전횡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응집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우파 세력은 응집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께서 지난번 광화문에 나와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고 합니다. 지금 집권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그 많은 자충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파 세력들은 뭉치지 못하고 아직도 분열된 상태에서 그 좌파의 자충수로 그 떨어져 나간 중도파 민심을 또 좌파 중에서도 문재인을 찍었다가 야 이게 아니네 하고 이제 돌아선 그들의 표심도 아직 못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우파가 다시 재집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는 완전히 망가져서 개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기업하기 힘들다고 다 떠나려고 하는 마당에 있습니다. 법인세도 올렸고 또 여러가지 서민들도 참 살기 어렵게 세금들을 많이 올려서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경제는 그야말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전쟁입니다. 이렇게 만든 좌파 정권 여러분 꼭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파는 결집력이 약해서 또 이번에 통합하지 않으면 분명히 좌파한테 집니다. 좌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이길 수 있다고 큰소리 떵떵 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파의 분열이기 때문에. 좌파가 아무리 자충수를 두고 스스로 잘못을 해도 우파가 똘똘 뭉쳐서 그거를
산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파가 그러지 못하고 늘 분열이 되어서 이 좌파를 이기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군부 독재 타도를 열심히 외쳤던 저희 586 세대도 김대중과 김영삼이 단일화만 했으면 노태우 대통령은 탄생하지 않고 곧바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 때. 그러나 김대중과 김영삼은 합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역시 노무현한테 정권을 뺏길 때, 김대중한테 정권을 빼앗길 때, 그리고 이번에 또 문재인한테 정권을 빼앗길 때 좌파들은 똘똘 뭉쳤지만 똘똘 뭉쳐봐야 그들은 40% 조금 넘습니다. 60%의 우파들은 늘 분열하여서 이 40%의 좌파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번 4.15 총선은 꼭 뭉쳐야 됩니다. 우리 우파가 뭉치지 않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세대 자식들 또 손주들까지 점점 더 좌클릭된 세상에서 살고야 말 것입니다. 점점 더 좌클릭된 세상이라고 함은 우리 개인의 자유가 점점 더 없어지고 사회의 결정, 집단주의화, 획일화, 하향 평준화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즉 개인의 자유가 하나씩 없어지면서 집단화, 전체주의화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곧 그것은 사회주의화 되는 것이고 곧 전체주의화 되는 것이고 즉 공산주의화 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자유자를 빼고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헌법을 변경을 해서 북한과 같이 일국 양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시작해서 나중에 결국은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좌파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들은 발톱을 드러내고 있지 않고 겉으로는 평화, 겉으로는 평등을 외치면서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지금 국민들을 지금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꼭 뭉쳐야 될 것입니다. 뭉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뭉치면 삽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밉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찍어 주셔야겠습니다. 저도 자유한국당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좌파만은 찍지 마십시오. 김정은에게 갖다 퍼주기만 할 뿐입니다.